본 방송은 영화 킬링 디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 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저는 미선입니다. 아니야, 미선이 인트로 요거 인사할 때 엄청 이쁘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미국 선비로서 미선입니다. 이렇게 맨날 미국 선비로서. 정말 잘 따라하시네요. 그래서 미선님이 이번 자리엔 또 안 계신 걸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현생이 좀 바빠가지고. 많이 네. 꼬여 있었어요. 지금 부천영화제 가셨어요. 맞아요. 부천영화제. 다음번에 오시면은 그래서 부천영화제 추천작들을 아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협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님이 영화제 덕후셔가지고 이거 못 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영화제에 대한 정보를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여자 3명만 모여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그릇이 깨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와인 먹으면서 와우. 저희 집에서 한번 녹음했었던 적 있죠. 그게 벌써 작년이네요. 와. 작년 겨울. 그때 진짜 시끄러웠는데 그죠? 네. 민원 안 들어왔나 싶어. 시크시크시크시크.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영화를 제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킬링 디어. 네, 킬링 디어입니다. 원제가 The The Killing Killing of a of Sacred Deer. Dear. 네. 성스러운 세크리 디어요? sick 세크레터리 시크릿 디어도 아니고. Secret Deer. 시크릿 디어 뭐야? Secret Deer. 비밀 아닙니다. 비밀의 사슴. 비밀 아니고요. 네. 신성한 사슴입니다. 네, 신성한 신성한 사슴의 사슴. 사례.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라는 그리스 출신의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네, 랍스터. 네, 네. 랍스터의 감독님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네. 제가 지조님한테 영업당해서 봤던 그리고 사랑하게 된 랍스터. 근데 영화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랍스터도. 그쵸, 엄청 독특하지.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자고 했는데 지조님이 힘들 것 같다고 계속 거부하셨죠. 맞아요. 아, 저 진짜 뭐라고 하지? 이런 꼬인 영화를 보는 게 마더 같은 느낌으로. 마더 느낌표. 네, 네. 좀 힘들어가지고 계속 굉장히 거부를 했으나. 굉장히 마더 같았어. 네,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했으나 그래도 우리 더덕님이 추천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또 보게 제가 되었습니다. 추천을 한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징그럽거나 잔인하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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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저도 봤고 바로. 맞아요. 뭐 사실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렇지 영화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진 않는데 뭐 우리 요즘에 영화들 보면은 독전도 그렇고 워낙 다 독한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폭력성 자체는 사실 익숙해져 있는데 영화가 아무래도 압박감이 되게 심하죠. 네,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고 저에게는 참 힘든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힐링 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힐링 좀 디어라고 하는 줄 힐링 디어. 힐링 디어 되게 귀엽네요. 신성한 사슴의 치료, 신성한 사슴의 치료. 힐링 디어.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제 혀가. 정말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치료가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 영화는 일단은 2017년에 10월 20일에 미국에서 했죠. 개봉했는데 별로 뭐 의미 없어요, 개봉일은. 왜냐면은 극장에서 막 까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2017년 그 전에 5월에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각본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미국에서 개봉은 A24가 배급했다고 하는데 A24는 우리가 좋아하는 제작사죠. 제작 배급사죠. 네.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배급했었던. 네. 장르는 호러라고 분류돼 있네요.
네, 호러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깝죠. 호러지 이 정도면. 아니 우리나라 무슨 영화 정보 사이트는 코미디라고 돼 있어가지고 블랙 코미디라서 그런가 코미디를 보다. 아마 그렇게 된 것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데. 이게 무슨 볼륨인가? 네이버 상으로는 일단은 스릴러예요. 스릴러예요. 저도 아. 스릴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스토리상이 그런 스릴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데 약간 긴장감 그런 게 되게 강한 영화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호러로 받아들이나 봐요. 호러파잉한가 봐. 호러파잉 하죠 좀. 네, 음. 호러죠. 네. 그리고 주연 배우로는 콜린 파렐이랑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그리고 베리 베리 케오간. 케오간 이 친구가 일단은 되게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덩케르크에서 나왔었죠. 덩케르크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덩케르크에서 나왔다는 것만 제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찌질한 그렇습니다. 동네 바보로 나왔다는 정도. 네. 연기를 되게 이번에 진짜 잘한다는 거를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덩케르크에서는 아무래도 잠깐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 드라마를 완전 사로잡잖아요. 얘가 네. 질질 끌고 갔지 거의. 네. 우리가 멱살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지. 진짜. 눈빛이 무서워요. 그리고 아니 그 어깨 이렇게 꼬부러진 것도 너무 무서워. 아 나는 말투. 걸음걸이랑. 아, 말투도 걸음걸이도 진짜, 되게 약간 걸음걸이도.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기괴해. 소심한 듯하면서 기괴한 느낌이 엄청. 있고 음. 얼굴 느낌도 눈이랑 표정이랑 이런 게. 뭔가 서늘하지 않아요? 맞아. 서늘하고 맞아요. 되게 배우로서 매력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금방 사고 낼 것 같은 표정. 불안한 표정. 사고 낼 것 같은 표정. 첫 등장부터 그랬어요. 아,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배우 얘기는 내용 듣고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Where is she? What did you do to her? It must be Martin. I brought you some gifts. Neighborhood, so quiet, beautiful. Where do you live, Martin? We live in a not so nice neighborhood. What a charming boy. How did his father die? Get up and get dressed. Dad, my legs. I can't move them. Yeah, I'm really sorry about Bob. It's nothing serious. No, it is. They will all get sick and die. Bob will die, Kim will die, your wife will die. He's got issues, serious psychological issues. We have to take precautions. Don't be scared, Mom. You'll get used to it. And I don't understand why I should have to pay the price. Why my children should have to pay the price. That critical moment we both knew would come someday. Here it is. Can you do something to put an end to all of this? 네, 줄거리 시작할게요. 성공한 외과 의사인 스티브는 의료과실로 마틴이란 소년의 아버지를 수술실에서 살려내지 못한 죄책감에 마틴을 계속 만나서 뭐 말동무도 되어주고 가끔 만나서 뭐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는 마틴과 항상 밖에서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틴이 스티븐의 병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마틴이 다음부터는 연락을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돼요. 스티븐한테는 이제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딸은 킴이고 아들은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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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고 부인 안나가 있는데 안나가 안과 의사였죠. 네. 그래서 안나랑 킴과 밥이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을 쭉 소개시켜주고 가족들도 마틴을 되게 좋게 봐요. 그래서 뭐 딸이랑도 친해지고 아들이랑도 서로 겨드랑이 털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네. 약간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은 이 초대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븐의 초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답으로 한번 저희 집에도 와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요. 스티븐한테. 그래서 스티븐이 마틴의 집에 가게 됩니다. 스티븐은 뭐 그냥 저녁이나 한번 먹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틴이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 아버지랑 좋아했던 영화인데 영화도 같이 한번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끌어요. 그래서 스티븐이 집에 못 가고 저녁을 다 먹고 영화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마틴은 피곤하다고 중간에 이제 빠져버리고 마틴 엄마와 스티븐이 둘만 남게 됩니다. 약간 이상한 관계가 됐죠. 근데 마틴의 엄마가 스티븐한테 아 의사들은 손이 다 예쁘시네요 이러면서
손이 너무 예쁘신데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작업을 겁니다. 네. 작업을 막 손을 이렇게 할죠. 빠나요? 굉장히 네. 추파를 던지면서 장난 아니죠. 네, 작업을 막 걸게 되는데 스티븐은 이제 나는 가족도 있고 나는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왔는데 스티븐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마틴을 만나기가 좀 곤란하게 생각해요. 일단 마틴의 엄마랑 얽히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마틴이 이제 연락을 쭉 끊고 있는 사이에 마틴이 갑자기 또 병원에 연락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티븐의 오피스에 딱 찾아와가지고 나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고 검사해달라고 막 쫄라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스티븐은 일단 검사를 한번 도와주고 뭐 결과는 당연히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정상이겠죠.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만 가봐라 라고 하는데 마틴이 계속 스티븐한테 부탁을 좀 부담스러운 부탁을 계속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스티븐 아들 그 밥 있죠. 네. 밥이 우리 아빠는 털이 되게 많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냐고 한번 너의 털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상의를 벗어달라고 이런 걸 부탁을 해요. 그래서 스티븐은 뭐 이상하지만 뭐 부담스럽지만 일단 뭐옷 벗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틴이 부탁하는 게 사실 우리 엄마가 스티븐 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랑 잘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부탁 되게 이상한 부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티븐은 마틴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마틴이 스티븐한테 막 100통씩 전화를 하고 나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와달라고 이런 스토커, 식으로 스토커. 엄청 부담스럽게 스토커처럼 막 얘기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집착하는 모습을 쫙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스티븐의 아들 밥이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검사는 다 정상이었어요. 다리 근육에도 문제가 없고 뭐 뇌파 찍었는데도 문제가 없고 근데 아들은 계속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게 됩니다. 계속 누워 있게 되죠. 병원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검사를 해보는데 모든 검사는 항상 정상이에요. 근데 마틴이 어떻게 알고 밥에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마틴이 스티븐한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요. 마틴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당신 가족 중에서도 한 명이 죽어줘야 균형이 맞다.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일 것인지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아내 이 순서대로 다 죽을 것이고 여긴 또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다리가 마비되는 것 2단계는 식욕이 없어져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다음에 3단계는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그리고 나서 죽게 되는 것 이게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을 남기고 엄청 빨리 얘기해. 마틴이 엄청 이런 말을 다 빨리 남기고 가버리고 스티븐은 어이가 없어요. 근데 약간 마음이 찜찜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혹시 너 뭐 비밀 있니? 이러면서 비밀 말하기 게임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자기 비밀도 까고 네. 너도 너의 비밀을 알려줘. 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혹시 심리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걸까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들은 나는 진짜 비밀이 없고 나는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안 걸어진다. 못 걷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엄마가 이제 좋아하는 도넛을 사왔는데 그런 것도 못 먹고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틴은 스티븐 딸인 킴이랑은 계속 만나요. 처음에 그 집 놀러 갔을 때도 킴이랑 좀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네.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딸이 마틴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좀 마틴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살짝 꼬셔보는데 성적으로 꼬셔보는데 마틴에는 뭐 성관계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틴은. 그래서 되게 쿨하게 대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누나인 킴도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동생 옆자리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동생이랑 똑같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뭐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음식도 같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스티븐의 아내는 이제 안나는 아주 미쳐버릴 단계예요. 안나는 그때 비밀을 하나 알고 있어요. 스티븐이 수술할 때 가끔 술을 마신대요. 네. 마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마틴의 아빠를 수술할 때 너 술을 마셨냐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티븐이 조금 마시기는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술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 보통 실수가 있다면 그건 다 마취 단계에서 일어나고 외과는 절대 실패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도 니콜 키드만 이 안나는 불안한 게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티븐의 실수 같은 것들을 조금 알고 있고 애들은 이유 없이 자꾸 말라가고 다리도 못 걷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부부는 좀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지게 되고 아내는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마틴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마틴 찾아가서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나와 내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마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공평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정의와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틴이 그동안의 모든 얘기를 스티븐 아내한테 해주는데 뭐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스티븐이 자기 아빠를 죽인 다음에 엄마한테 자꾸 추근덕거렸다. 그랬는데 뭐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엄마도 스티븐을 뭐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은 결국 마틴을 납치를 해서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둬놓고 폭력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마틴은 계속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죠. 마틴이 스티븐의 팔을 이렇게 물어뜯고 나와 상대방 모두가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팔을 똑같이 물어뜯어 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 그리고 스티븐의 딸은 엄마 아빠가 자는 틈을 타서 마틴한테 다가와서 나 좀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둘이 도망가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못 걸으니까 화를 내면서 혼자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스티븐이 딸이 없어진 걸 알고 밖에 나가서 딸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딸은 계속해서 아빠한테 아빠 저를 죽여주세요.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빠밖에 없고 나는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평소에 아빠가 맨날 머리 자르라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머리를 막 자르고 나서 아빠 나 머리 잘랐어요. 아빠 말대로.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잘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원래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를 항상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처럼 안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빠 직업이 나중에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원래 평소에는 자식들을 계속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한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그거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러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겠다며 갑자기 당신이 좋아하는 검정 드레스를 입을게 이런 식으로 되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를 합니다. 약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아빠한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 밥은 갑자기 눈에서 피를 흘리게 됐는데요. 이게 아까 마틴이 얘기했던 3단계였거든요. 그리고 눈에서 피가 나게 되면 이제 죽기까지는 몇 시간 안 남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티븐은 결국에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마틴이 얘기를 한 대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하지만 스티븐은 그 누구를 죽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거실에 데려다 놓고 몸을 묶은 채로 얼굴에 자루를 씌운 다음에 본인도 눈을 가리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면서 총을 쏴요. 그냥 랜덤으로 죽어라 이런 느낌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총을 맞게 되고 아들이 죽자마자 딸은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됩니다. 영화가 다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틴이 들르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마틴과 스티븐 가족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가족들이 마틴을 쭉 보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다시 듣는데 영화가 생각이 나서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영화 보는 내내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게 얘기가 참 뭐랄까 짧게 줄이면 정말 짧게 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디테일을 또 얘기하자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 디테일이 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툭툭 던져져 있는 느낌이고 감정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영화잖아요. 이게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선이. 그래서 줄거리만 들으면 영화를 별로 매력 없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조하게. 네, 굉장히 건조한 얘기라서.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분위기가 다 먹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노래, 음악. 사운드 나 미칠 뻔했어요 나 진짜. 제발 꺼줘. 근데 너무 신경 거슬려가지고. 너무 진짜 거슬려가지고 제발 꺼줘.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음악이 한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한 영화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 흥미롭게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랍스터 같은 걸 찍으면서 항상 보여준 어떤 건조한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여기서 극대화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이제 어떤 미스터리가 남아져 있다가 마지막에 해결되는 거라서, 이 영화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답답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반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해석이, 이 영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피게네이아 신화에서 일단은 내용을 차용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 신화를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네. 이건 분명히 뭐가 신화가 있다. 있거나 원작에 있거나 뭐가 없진 않을 것 있다. 네. 특히 신화, 왜냐면 아빠 아들 가족 막 이런 네. 복수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더덕님께 물어봤죠. 이거 혹시 신화 있어요? 신화 있대. 그래. 그럼 내가 안 읽을 테니까 좀 제발 읽어주세요. 나는 이거에 관련된 신화도 읽기도 싫은 거야. 막. 진짜요? 마더 진짜 마더 같은 영화였는데. 진짜 네. 마더 같은 느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도 하고 되게 일면적으로는 약간 성경의 스토리도 조금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리스에서 이제 트로이랑 그리스랑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은 알죠? 네. 사과 때문에 일어난 전쟁, 가장 아름다운 미녀 헬레나를 이제 훔쳐와가지고 일어나게 된 전쟁인데, 그 전쟁에 그리스 연합군 대장이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전쟁을 하려고 배를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신전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가멤논이 과거에 어떤 사슴을 쏴서 죽였는데 그 사슴이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성한 사슴이었던 거예요. 사슴이었다.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을 죽였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나온 신탁이 아가멤논 너의 첫째 딸인 이피게나이아를 바쳐라,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런 이제 신탁이 내려오는데, 아가멤논 왕 입장에서는 첫째 딸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근데 전쟁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출정을 못 하는 거니까 다른 장군들이 설득을 해서 아가멤논이 자기 부인을 속여요. 우리 되게 유명한 장군 아킬레우스 장군이랑 우리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딸을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딸을 데려왔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딸을 데려왔는데 사실은 딸이 결혼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전에 바쳐지고 신전에서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 흘리는 사슴으로 변해요. 딸이 네. 그래서 그 사슴을 바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배가 출정을 해요. 출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아가멤논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복수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해요. 아가멤논을 죽여요. 네, 정부와 함께 몰래 죽이고 그 왕국을 독차지하고, 또 아가멤논 밑에는 이피게네아 말고도 아들 한 명과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두 명이 도망을 쳐요, 엄마한테서. 그런 다음에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죽여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엉망진창이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콩가루네 그냥. 그렇죠. 아빠가 사슴을 죽였는데 그 사슴이 아르테미스의 사슴이라서 네. 딸을 죽여야 되고, 네. 아빠가 딸을 죽이고 엄마가 아빠를 죽이고 네. 아들이 엄마를 또 죽이고. 네.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뭐 뒤에 더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아피게네아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데려가서 자기의 신녀로서 살게 하고 그 사슴은 그냥 변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세의 세상에서는 죽은 거와 다름없는 거죠. 신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대가로 복수의 여신들한테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또 뭔가 이제 모험을 하는 내용 그런 게 더 이어져 있는 그런 신화인데 일단 이제 이 영화에서 차용한 부분은 그 이피게네아의 희생 그거에 관련된 파트만 차용해서 쓴 건데 신화 자체에는 그런 정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보다는 딸의 희생 그리고 가족의 뭔가 망가짐 그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 영화는 복수 그리고 정의에 약간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죠. 한 명을 죽였으면은 한 명을 죽여야만 이 정의가 맞춰진다는 게 마틴의 아픔에 대한 균형이 맞춰진다. 네, 뭐 그 이런. 마틴의 가치이고 마틴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랍스터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45일 이내에 뭐 호텔에서 짝을 찾지 않으면은 동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룰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영화 시작 부분에 되게 자연스럽게 룰에 대해서 호텔의 룰과 이 세상의 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그게 진짜 어이없지만 어이없는 룰이 그 세상에 있다는 거가 우리도 인정을 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재밌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몰랐고 신화를 알았어도 조금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 룰이 뭐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다리가 어떻게 되고 뭐 죽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룰도 그렇고 네가 내 아빠를 죽였어 이런 룰 같은 거나 그런 배경 지식이 중반쯤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그까지는 근데 너무 숨도 안 쉬어지는 거야. 음, 이게 뭐야? 처음부터 계속 긴장하셨구나. 처음에 심장 나오잖아요. 아, 빵. 그거 실제 수술 장면이라면서요? 네. 진짜? 동의를 네. 얻어서 실제 환자가 자기의 심장 수술 장면을 찍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리얼하게 네. 느껴진 거예요. 정말 진짜 심장처럼. 그렇대요.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은 그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도 진짜예요. 네. 얘기하지 말자. 제가 그 장면 딱 보는데 들은 생각이 제가 제일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 음. 아 이거 스칼렛님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오래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네. 거의 한 2, 엄청 3분은 자세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나오기 전에 까만 블랙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네네네. 그러다 소리만 싹 나오면서 심장 그냥 이런 느낌으로. 놀랬습니다. 한 2번 정도 놀랬고요. 네. 두 번째 또 놀란 거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뱅뱅뱅 돌면서 총 쏘는 거. 네. 그때 엄청 놀랐어요. 그때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랬다기보단 그때 눈을 이렇게 약간 실눈을 뜨고. 아 그러고 계셨었어요? 네. 애기 너무 불쌍했어요. 네. 어쨌든 누가 그리스 출신 감독 아니랄까봐 그렇죠. 짜증나.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제목부터가 딱 거기서 가져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신화적인 그런 뉘앙스가 보통 있는 게 이제 사슴, 사슴. 뭐 양 이런 거를 받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화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거라 가지고 심볼이어가지고 사슴의 심볼이 마틴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영화 안에서는 16살인가 17살 정도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 킴 역할이랑 영화 안에서는 2살 차이로 나오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는 10살 차이가 난대요. 10살 더 많은 거죠. 네, 10살 더 많은 거죠. 근데 되게 소년 같지 않아요, 정말로? 네. 불안한 느낌의 소년 같고 네. 저는 그 배우 생각났어요. 케빈에 대하여 아, 에 있는 아즈라 밀러. 네네 캐릭터도 약간 네, 그 캐릭터 자체가 배우 약간 느낌이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 네 음. 불안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약간 서늘한 눈빛도 있고 약간 마시간 눈빛. 마시간 눈빛. 네 그 말투도 진짜 말투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모든 배우가 되게 감정선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말투. 영어 자체가 원래 좀 억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서울 말을 듣는 느낌? 억양이 없어. 표준어를 네, 구사하고 있는 네네. 사람들 같은 정말 억양 없이 음. 그냥 서울 사람이 영어 하듯이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엄청 건조하게 얘기하고 네, 감정이 없고. 그다음에 그런 말들 이런 연결어나 네,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기 위한 말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맞아요. 퍼즈 한 번 없이 그냥 쭉 한 문장 바로 불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조금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장만 얘기하고 네. 맞아. 엄청 군더더기 없이. 불필요한 말들 안 하고. 우리 방송과 굉장히 다르네요. 우리 방송은 불필요한 말이 한 80%고
들어야 될 말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불필요한 말이 80%, 웃음이 한 18% 되고. 그건 뭐야? 118%짜리 방송이네. 이 사람들 팟캐스트 하면 안 되겠네. 118%짜리 방송이네. 아이고. 제가 이과를 나왔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마틴이 어떤 소년이 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 이런 게 예전에 봤던 미국 드라마 같은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였지? 환상특급이라고 엄청 옛날 거 있거든요. 네. 환상특급. 네, 약간 우리나라 뭐 일본어로 치면은 기묘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김요한 이야기. 그만해. 이런 영화 얘기하면서 그런 개그 치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들렸다고요. 김요한 이야기. 발음 좀 제대로 좀 해봐요. 기묘한 이야기라고요. 뭐라고 발음해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네. 네, 뭐 에피소드마다 그러니까 블랙미러 같은 거예요. 에피소드마다 아. 특이한 상상력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낸 그런 미국 드라마인데 되게 옛날 건데 거기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어떤 아이의 순수한 악함이 있잖아요.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막 영악한 거. 개미를 죽인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 가족들한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나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고 누나의 입을 TV에다 연결시켜 버려.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그런 게 나오고 뭐 다른 거 옛날에도 스타트랙 TV 시리즈 버전 중에서도 그런 약간 소년이 신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거에 대한 희생을 당한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그것도 조금 생각나고 약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또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이런 플롯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엮어낸 게 나름 흥미롭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랍스터에는 그 세계가 전체가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나도 그래서 얘가 신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이 세계가 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누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굴 죽으면 같은 그 비례로 한 명이 죽어야 되는 이런 전체 모두가 동의하는 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노스인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것도 되게 그럴 듯하네요. 그래서 네. 이 아빠가 이 그쪽 아빠를 죽인 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다 니콜 키드먼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니콜 키드먼도 특히 우리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동의를 엄청 인정하고 그냥 맞아요. 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어. 반기를 들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그리고 이 아빠 자체도 네. 너네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교장 선생님도 뭔가 맞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아. 둘 중에 누가 더 나아라고 했을 때 진짜 어렵네요. 막 이런 게. 그 질문 자체도 너무 부조리급 같아가지고 네. 무슨 물건 고르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진짜 물건 고르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얘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얘는 뭐가 장점인데 뭐가 이렇게 참 하니까. 신기하게도 둘이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잘 알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네.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영화를 봤고 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설정 때문에 신화나 동화? 동화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동화 같았어요. 맞아 잔혹동화 이런 그쵸. 네네. 설정이 다 돼 있고 음. 다들 그 설정을 알고 있는 음. 우리만 모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공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공정해 공정하다고요? 저는 정말 공정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다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왜 세상 살면 다 보면 그만 놀려. 이거 공정하지 않네요. 놀리게 될 거야 내가. 아무튼 한 번 놀리면 놀라야 된다고. 뭐 네. 되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나도 똑같은 걸 겪게 해줄 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지만 결국 이 사회는 현대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서는 통하잖아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뭐 감옥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은 정말 공평하게 너의 가족 중에 하나가 죽는 것,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 약간 그런 느낌에서는 공정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되면 사실 억울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는 억울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저 새끼를 죽이면 되지 왜 우리를 죽이고 그래 막 이런 건 있죠 사실. 네.
그렇구나. 더덕님이 가끔 이렇게 익스트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공정한 거랑 공평한 거랑 어떻게 달라요? 공정한 건 약간 어떤 정의적인 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거고 공평한 거는 약간 따로 사실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건데 둘이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정과 공평. 네. 공평은 뭔가 쌤쌤 딱 느낌이고. 네, 나누는 느낌. 예를 들어서 공정은 두 개 뭐가 두 개 이렇게 좋고 뭐가 나누는 거. 나쁜지 음. 그런 느낌인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정은 뭔가 정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죠. 잘한 페어한 사람이, 거에 잘한 대한. 사람이 음.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공정한 네. 거. 공평은 너 하나 먹고 너 하나 먹어라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공정이라기보다는 공평이 좀 가깝지. 공평. 그렇지 않아? 아니죠. 전 얘가 저스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더 무섭네요. 이게 어떻게 공정해? 타노스의 그 이론에 굉장히 아, 저는 사실 오케이 타노스 하시겠어요. 이론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좀 또라이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더덕님 같이 생각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진짜. 생각을 하죠. 너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실현시켜버렸다. 실현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이 란티모스 감독입니다. 네. 사실 이런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복수. 내가 많죠. 당한 거를 너한테 근데 너를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보통의 영화의 소재인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똑같이 하는구나. 음. 감정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아예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그 부사적인 걸 다 제치고 그냥 너도 그냥 죽여. 네 가족 하나 죽여 이러고 끝나는 거구나. 네. 네. 그리고 이 복수의 방법이 조금 느리긴 한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피를 눈에서 흘린다든지 이게 되게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예고편 봤을 때도 느꼈던 거였는데 계단을 막 기어다니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전 예고편 안 봤어요. 저는 영화를 보려고 앉아 있는데 극장에서 예고편을 틀어주더라고요. 두 번이나. 눈 감고 있었어. 그래서 이 영화 보러 왔는데 왜 두 번이나 틀어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 뭐야 무슨 영화 보기 전에 미리 학습시켜 주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그 다리 마비돼가지고 기어가는 거 엄청 기괴했지. 네. 네. 진짜 기괴하죠. 잘 기더라고요. 기절하고요. 그 바비 그 네. 남동생이 그 머리 자를 때 너무 마음 아팠어. 저는 머리 자르다 피 날까봐 약간 가위 약간 잘못 자를까봐. 네. 아 진짜. 손비고 그런 거에 이럴까봐. 대한 좀 강박이 있거든요. 아. 뭐 자르고 있을 때는 왠지 내 칼이 내 손가락 자를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뭐 원래 이렇게 외국 애들은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자르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빠가 걔한테 독특하시네요. 잔소리하는 게 미용실 가라 이게 아니라 머리 좀 자르라고 하고 지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에이 뭐야 그건 아니지.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원래 좀 살롱이 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진 않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이 얘네들의 세상은 어떨지. 음, 이렇게 잘 사는 집이면 미용실 가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다. 집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집이 와, 진짜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 가든이랑 이렇게 야외 가든이랑 연결되는 그 방도 다 멋있고 너무 멋있었어 집이. 진짜 미장센 하나는 끝내줬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는 영화들이 미장센은 되게 끝내주는데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영화들이 좀 많죠. 또 뭐였죠? 개들의 섬. 맞네요. 네. 나 이 사람 웨스 앤더슨이랑 비슷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 뭔가 이런 강박적인 거, 미장센에 대한 강박, 균형에 대한 대칭에 대한 강박. 왜냐면은 그 병원도 엄청 대칭적이고 엄청 이렇게 직사각형의 뭔가 맞아요. 딱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화면을 통제하는 느낌이었어요. 집은 좀 다른 의미에서 더 그렇고. 맞아요. 저번 작품 랍스터에서도 그 호텔 안에서의 주어진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일상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뭐 네. 흰 셔츠, 양복, 구두 이게 다 똑같은 걸 주잖아요. 그 음. 거기서도 정말 약간 강박적이라고 느꼈었죠. 그래서 이 감독은 어두운 의미에서의 그렇고 음. 웨스 앤더슨은 되게 컬러풀한 네, 네. 느낌의 강박이 있고 맞아 맞아. 이 사람은 화면도 되게 컨트라스트가 센 특히 랍스터는 더 그랬고 그쵸? 맞아요. 네. 무채색이 굉장히 많고. 예, 그 영화를 보면은 분명히 이 영화 안에서 배경이 오하이오래요. 네. 근데 오하이오가 아니라 어디 북유럽 같아. 맞아요. 스웨덴 같아. 특히 포스터 보면은 네. 티저 포스터 보면은 엄청
천장이 높은 방에 아. 의사가 혼자 있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병실 의자. 내용 하나도 공개 안 됐을 때 그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 진짜 꼭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 이미지 때문에 혼자 생각했던 영화의 내용이 약간 실험체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나도 약간 그래서- 병원 그래서 뭔가 희생당한 어떤 실험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막 이런 아, 생각을 그럴 했단 수 말이에요. 있겠다. 자기 혼자 상상으로. 근데 약간 영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영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진짜 영화 보고 힘 빠지고 지치고 네. 밖에 나왔는데 더운데도 더운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관에서 벗어났다는 기분에 안도하게 되고 나도 그 다리 힘 빠진 애들처럼 다리 막 힘 빠지는 것 같고 진짜 힘드셨구나. 난 그 소름 정도는 끼쳤어요. 아니었는데 나는 좀 너무 답답해서 깝깝했어. 저는 마더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마더는 저 보고 나와가지고 아, 감독 진짜 미친 사람이다. 뭐 스트레스를 그리고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보는 동안에 좀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와서 막 감정선이 휘둘려서 그런 힘든 느낌은 좀 덜했어요. 전 소리에 민감해서 그런가 봐요. 음악이 굉장히 강박적이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음량을 과하게 키우고 과하게 웅웅웅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진짜 관객들이 조금 그 음악에 매몰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바로 인크레더블을 보러 갔죠. 힐링 오브 더 힐링 디어 킬링 디어. 도덕님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네. 킬링 디어 보고 인크레더블 보세요. 두 개 연달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인크레더블 보고 가서 인크레더블은 엔딩송이 되게 신나요. 네네네. 인크레더블만 노래 부르면서 나왔어요. 영화 다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구만. 그랬네요. 영화를 보고도 안 본 척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본 척 아니고 안 본 척 하고 안 본 싶은. 척하고 싶으신 분인 것 니콜 같아요. 키드만 너무 영화랑 잘 어울려. 네. 니콜 키드맨은 그 옛날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이즈 와이드 샷인가? 아세요?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차가운. 남편이랑 어떤 부부가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막 섹스도 몸이 건조하게 하고 막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차가운 여자 연기.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영화 찍고 나서 몇 주 뒤에 매혹당한 사람들 찍었다는 거. 매혹당한 사람들 감독이 누구지? 그 여자? 아 소피아 코폴라. 아, 코폴라. 네. 아. 코폴라 감독 딸. 둘 다 같이 나오잖아요. 콜린 페러랑. 예. 거기서도 또 이제 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매혹당한 사람들 스포일러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일단 생각났던 게 곡성도 생각났고 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퍼니 게임스도 약간 생각났었는데 곡성은 생각났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 뭐 마틴이 준 저주일 수도 있고 정말로 네.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어떤 병이 진짜 걸려가지고 가족 2명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의문점인 부분이 분명히 마틴은 3명 다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끝까지 안 나는 안 걸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나는 다리 마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우연하게 그냥 병이 2명 걸린 것 뿐인데 이 가족들이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순수한 애를 죽인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니콜 키드만이 엄마가 아닌 거 아니야? 진짜 가족이 아닌 거야. 헐. 그래서 저기 어떤 여자가 한 명이 또 다리 막 힘 빠지고 막 건식 걸려 있어. 아 진짜 친자 소송도 아니고 이게 뭐지? 침말에 침밤 소송. 침모 소송.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되게 곡성이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곡성도 네네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귀신이 들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독버섯을 먹어서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화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잘못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도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도 이 영화에 대해서 별다른 인터뷰를 별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해석하라는 의미로. 그 바비 나중에 그 어린애가 네. 눈에서 피 나올 때 네. 그 피눈물을 이렇게 닦잖아요. 네. 그 장면 좀 이뻤어요. 예뻤다고요? 네. 그 장면에서 막 자기가 아빠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베스트 프렌드 3명 명 있는데 있다. 사실 2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인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빠가 약간 울면서 그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건 좋은 거지 막 해서 닦아준 다음에 아빠가 울었나? 약간 눈물 조금 뭔가 목맨 목소리 같은 걸로 말해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들이 워낙에 엉망진창이 되니까 막 좀 감정적으로 격한 부분은 나오긴 해요. 막 빵 먹이는 것도 빵 그렇고. 먹이는 것도 그렇고 딸이 아들한테. 막 기어가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이제 뭐지 길거리에서 찾아오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막 아빠 절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 사실 그 부분 되게 정말 이피게니아 신화 속에 나온 이피게니아처럼 보이지만 이 딸의 평소 성격을 생각했을 때는 가식적이지. 네, 가식적이라고 네, 왜 되게 그랬는지. 느껴가지고 일부러 걔 연기 도망간 그렇죠. 거였지 결국엔. 죽임 안 당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었어? 킴이야. 응. 도망갔죠. 기어가고 막 집 밖으로 나간 게 사실 도망가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도망갔죠. 예. 도망가다 걸린 건 줄. 근데 그거 찾으러 갈 때도 엄마랑 아빠랑 따로 나가잖아요. 음. 그 느낌이 뭐라고 하지? 그 엄마도 자기가 죽기 싫어서 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딸이 도망가 버리면 50%의 확률로 그치. 아들이나 둘 중에 자기가 죽어야 죽어야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런 차가운 느낌으로 봤어요. 음. 웃겼어. 좀 딸은 자기가 대신 죽겠다 이런 식으로 연기였지만 어쨌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교장한테 가서 누가 나 낳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엄마는 자기의 죽음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딸을 다 가지러 가고 그런 게 굉장히 다른 태도로 보였었어요. 나중에 막 마틴 발에 뽀뽀하고 맞아. 제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벼락 맞은 경우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어떻게- 진짜 블랙 코미디인 게 네. 보면서 전 꽤 많이 웃었거든요. 맞아요. 그 MP3 웃었어요? 달라고 할 때. 아, 야, 너 죽은 다음에 나 가져도 되냐고. 그 어. 누나라는 애가 네. 보아하니 네가 죽겠는데 지금 나는 마틴이랑 친하거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아들은 또 막 우리 엄마가 피아노 사줬다던데 한 달 뒤에 온다는데 그 말은 한 달 뒤에 남아 있는 건 나뿐이란 얘기지.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밥이 이렇게 기어가잖아. 그 얘기 MP3 얘기하고 나서 네. 밥이 막 이렇게 기어갈 때 그때 머리 자르려고 기어간 거였잖아요. 네. 나는 MP3 찾으러 가는 줄 알았어. 이게 코미디인데? 아, 누나 주려고 MP3 찾으러 가는구나. 아 대박. 약간 지독한 의미의 정말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죠 완전. 이거 배경음악이 되게 거슬렸잖아요. 네. 배경음악을 만약에 되게 웃긴 걸로 바꿨다면 진짜 코미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저도 음악을 좀 바꾸면 다른 이 정도까지 기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같아요. 왜 랍스타처럼 네. 랍스타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헤드폰 끼고 헤드폰에서는 장면. 노래 덥스텝 이런 거 나오고 네. 막 거기서 춤추는 것처럼 막 되게 심각한 내용 나오는데 웃기는 노래가 깔린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웃었어요. 그 딸이 마틴 앞에 앉혀놓고 나무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나무에 걸터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엘리 굴딩의 번인데 물론 엘리 뭐? 엘리 굴딩의 가수 골딩? 이름. 네, 아. 번이란 노래인데 그게 이제 뭐 가사는 사실은 그 안에서는 되게 가사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그냥 자막을 그 EDM 이잖아, 해석을 EDM.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EDM이고 핫한. 핫한 약간 클럽에서도 엄청 많이 틀어주던 그런 노래였었는데 그걸 이렇게 부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이따가 깔아주세요. We don't have to worry about nothing. 'Cause we got the fire and we're burning one hell of a something. They're gonna see us from outer space, light it up. Like we're the stars of the human race. When the lights started out, they don't know what they heard. Strike the match, play it loud, giving love to the world. We'll be raising our hands, shining up to the sky. 'Cause we got that fire, fire, fire. Yeah, we got that fire, fire, fire. And we're gonna let it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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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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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light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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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y can put it out, out, out.
우리는 불이 있으니까요. 태울게요. 뭐 이런 뭐야, 식으로 그게? 아 그거 자막에 자막을 그렇게 깔아놓으니까 너무 웃긴 We have 거예요. more fire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웃긴 장면 꽤 많았어 그런 식으로. 겨드랑이 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틴이 겨드랑이 털 자기 보여달라고 많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갔거든요. 물론 예고편을 극장에서 미리 스포일러 당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갔는데 영화를 보고 한 20분 동안은 그 나중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르틴이랑 콜린 파렐 이 스티븐 역할이랑 둘이 게이 커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느낌도 나 중간에 네, 있어.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막 찾아오고 막 이런 데 네. 찾아오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한다든지 뭐 막 비싼 시계를 사준다든지. 난 제일 처음에는 아빠와 아들인 줄 알았고 아, 뭐 전 부인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만나기 좀 그런 아니면 어릴 때 낳은 아들 이런 아빠와 아들인 줄 알았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남자 관계인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막 거짓말하고 그랬으니까 안나한테 그 거짓말도 뭐 환자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적절한 관계라고 완전 생각하고 근데 진짜 환자의 아들이었고 그 엄마의 존재 있잖아요. 마틴 엄마의 존재가 네.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물론 마틴이 뭐 납치당해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안 나오고 되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뭐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꼬실라 그러지. 네, 그거가 조금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에서 굳이 엄마의 존재가 필요한가? 마틴 대 이 가족 이걸로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엄마를 장치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마틴이 좀 신 같은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신이 그 모든 선과 악을 다 관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약간 악쪽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데스 이런 악신, 것처럼. 네, 악신. 그런 악쪽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는 약간의 트릭 같은 거 어쩌면 테스트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진짜 수도 있겠다.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엄마 예를 들어 이더라도 얘가 네네네. 이렇게 심어놓은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진짜. 느낌으로 근데 이해했어요. 이렇게 밥 먹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피잖아요. 네. 마치 나는 비켜줄게 이런 느낌으로 기지개 어색하게 난 이제 가야겠다. 뜻도 엄청 웃었어. 엄청 연극적이라니까. 난 이제 가봐야겠다. 느꼈어. 그 영화를 꼭 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잖아요. 아빠가 좋아했던 영화다 이러면서 네. 못 가게 만들잖아. 네.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영어 제목으로 하면 그라운드 호그 데이. 어떤 네. 사람이 어떤 하루를 계속해서 사는 그런 내용이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계속 하는데 실패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념하고 인정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대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거랑 또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블랙홀이랑.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왓챠에 있어가지고 보려고 했었는데 안 봤는데 봐야겠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있었어. 니콜 키드먼이 그 콜린 파렐이 그러니까 스티븐이 진짜로 무슨 사고를 내 가지고 누가 죽였나 그 죽은 사람이 환자가 누군가 이 마틴과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네. 그 스티븐의 동료 마취과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매튜. 매튜한테 이제 자료 구걸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매튜가 줄 수 없다 정보가. 그러니까 둘이 약간 눈빛 교환하면서 우리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차에서 자위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니콜 네. 키드만이.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한국 영화 같았어. 이 니콜 키드만 얼굴을 이렇게 딱 줌하면서 소리 계속 나오고. 소리 계속 나오고 니콜 키드만 얼굴 표정을 딱 보여주고 약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소리는 나고 이렇게 맞아요. 이거 박찬욱. 갑자기 박찬욱 영화 같고 뭐 갑자기 홍상수 영화 같고 되게 이상하게 한국 영화 같은 거야. 그 장면이 특히. 그래서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그때.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겁내 한국 영화 같았어요. 그러고 니콜 키드만이 박찬욱 감독 영화에 나온 적이 있었죠. 스토커. 네. 네. 거기서도 분위기가 약간 이랬어요. 맞아. 캐릭터 분위기가. 항상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얼굴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차갑게 네. 생겨가지고. 맞아. 진짜 하얗잖아요. 네.
상백인이라고 사람들이 창백인? 상백인 백인 예, 중에서도 창백하기도 해요. 창백한 백인이라 네, 창백인인 줄. 페일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정말 페일하지. 그 뭐지 톰 크루즈랑 옛날에 결혼했었잖아요. 음. 둘이 옛날에 영화 시상식 같은데 레드카펫을 쓴 걸 봤는데 니콜 키드만은 뭔가 단백질 인형 같고 인형 이렇게 들고 온 오타쿠 같다고 사람들이 톰 크루즈 보고 그 사진 나중에 우리 보여드릴게요. 크루즈 형 요새 미션 임파서블 잘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그거 봐야 되는데 맞아 그거 봐야 되죠.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아 미션 임파서블 말고요. 킬링 디어. 네. 그래서 킬링 디어. 이 영화를 사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미선님도 없고. 네. 중요한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식이 많고 어떤 그냥 단순한 해석보다는 감독이 의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 스스로 느꼈을 때는 그거를 아직 다 소화가 안 됐다고 느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해석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게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감독 본인도 인터뷰를 자제한 걸 보아서는 이 도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을 하라는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어떤 정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가이딩을 해줬으면 좋겠는 김프로쇼를 들으세요. 뭐야 갑자기 갑자기 타 방송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 뭡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각자의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얘기하는 일반인 방송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김프로쇼 아, 수입사를 초대해가지고 평론가랑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킬링 디어를. 네. 와우. 정답은 거기서 들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드요? 네, 오드 아. 오드 대표님하고 아, 네, 진짜요? 지금 김프로쇼 네, 듣지 마, 홍보해주세요. 가지 마. 여기 남아 있어. 아 근데 지금 포스터 있잖아요. 이거 한국 포스터를 지금 이렇게 둘려봤는데 네. 이렇게 나오네요. 대가를 치러야지. 아니 얼굴이. 네. 저는 이걸 못 인지했거든요. 아,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이거 비주얼적으로 안 보여드려서 모르시겠지만 인스타에 올릴게요. 네, 이 포스터를 거꾸로 돌리니까 사람 얼굴이 나온다는 걸 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요? 네.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인데요. 완전 사람 얼굴인데. 아니 왜냐면 이 포스터보다는 저는 그 병실 포스터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포스터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완전 그냥 사람 얼굴인데요. 그래요. 근데 진짜 약간 이 사람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라 약간 악령씨인 것 같은 얼굴처럼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무섭네요. 뒤 돌려보니까 그러네요. 눈동자가 없어. 네. 진짜 이 포스터 잘 만들었네. 남자 주인공 이 남자 베리 케오간 이 네. 배우 되게 기대돼요 앞으로. 아, 예. 머리를 후려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처음에 등장할 때 그 네. 식당에서 네. 음식 시키잖아요. 얘가 네네네. 음식 시키러 가서 시키면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불안한 듯이 두리번거리는 느낌으로 되게 섬뜩했어요. 그런 장면들. 거기부터요? 난 그때 얘가 되게 섬뜩했어. 미친 병신 같다는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 제가 일을 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저는 덩케르크 볼 때도 되게 이 사람 좀 특이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코가 되게 동양인처럼 생기지 않아요? 약간? 어. 그리고 이거 좀 웃긴데 채소 같이 생겼어요. 가지 사람이 오이? 약간 그 컴버배치랑 좀 다른데 오이 같이 생겼어요. 레드 컴버배치는 약간 노각 같은 스타일이고요. 맞아요. 노각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싱싱한 오이, 네, 노각이 뭐예요? 늙은 오이. 늙은 오이. 아. 쭈글쭈글한 누런 오이 있는데 아, 그런 거 말고 얘는 영각. 오 마이 갓. 그만해. 나가. 영한 오이 영각. 영한 오이. 영한 오이. 할 말을 이 잃었다. 사람 채소같이 생겼다고 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 채소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지 오이 뭐 이런 가지 오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열이네. 생겼는데 아무튼 매력이 동양인 있고. 같은 게 눈이 되게 동양인 같아 얄팍하고 그래서 그런가? 맞아요. 그리고 약간 삼배간이죠. 조금 살짝 흰자가 더 많은 느낌이라 올려다 봤을 때 조금 네, 그게 그 느낌이 조금 그래서 맞아, 싸늘한 맞아.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배우로서 되게 내가 감독이라면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얼굴인 것 같아요. 이 연기하는 애들 되게 편했겠어. 다른 말로 하면 연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니까 엄마 밥 줘. 동화책 읽듯이. 나 학교 갔다 올게. 근데 막 미묘한 연기들을 잘하잖아요. 저는 이 밥 역할 한 아이가 진짜 연기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맞아. 피눈물 흘리는 애. 그래. 네.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연기하면서 잘하더라. 순수한 어떤 느낌.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자루에 매달고 아빠가 총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트라우마 걸리겠다 이 연기하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왜 꽁꽁 묶인 다음에 자루에 이렇게 얼굴 씌우잖아요. 입 다 막고 마치 진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왜 테러 단체들이 네. 사람들 잡아놓고 죽일 때 보통 그렇게 죽이잖아요. 묶어놓은 다음에 그렇죠. 얼굴에다 자루 씌워놓은 다음에 그런 느낌 나가지고 연기하면서 좀 힘들었겠는데 이런 생각도 심리 들고. 치료를 잘 받았길 바랍니다. 네. 콜린 페럴이 자기 우리 비밀 얘기하자 하면서 걔한테 비밀 얘기하라고 하면서 연기지 할 때 It's not an act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네. 연기 아니라고. 네네. 그때 되게 연기 잘했어. 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아니 간지러웠을까? 나 지금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닌데 얘기 정말 웃겨가지고. 이거 완전 웃기로 작정하고 아니야, 한 얘기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저는 그것보다도 콜린 파렐이 그래서 비밀 얘기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 어. 비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게 웃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정말 애는 비밀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 당황.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의 엄청난 치부를 치부를 드러내는데 상대방은 없는 없는데? 거야. 갑자기 엄청 뻘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약간 터졌거든요. 웃었어요. 예. 진짜 왜냐면 너무 맞아. 충격적인 비밀을 진짜 얘기해가지고 진짜 큰 거 순수한 사람이었어. 정말 순수한 정말 사람. 큰 걸 알려줬어. 영화 자체도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뭔가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진짜요. 예를 들면은 그 여자애가 갑자기 걷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논리에 안 맞는 안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못 걷잖아요. 그리고 밖에 봤는데 애가 남자 없고 어. 그래서 나는 뭐지? 제 창문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조정해서 그치? 떨어질까 봐. 막 조정해가지고 밖으로 막 그냥 그 인크레더블 잭잭처럼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인크레더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겟아웃 생각도 나는 게 겟아웃의 그 내용이 엄마가 최면을 통해서 조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 만났던 그 날에 이 애가 가족들 모두한테 어떤 심리 최면을 걸은 상태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다리가 안 움직였다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약간 신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선물 때문 아니야 혹시? 선물? 처음에 집에 갈 때 선물 주잖아요. 뭐 줬지? 아 키링 같은 거 줬는데. 아 키링 주고 부인한테는 꽃 주고 막 네. 그랬죠. 선물에 뭐가 걸려 있나? 레모네이드? 난 그래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가 또 나올 줄 알았어. 진짜 레모네이드 너무 웃겼어 그것도. 계속 얘기해. 레모네이드 대결해도 되겠어요 막 이러고. 저 정도면 레모네이드 한번 먹어보자 제발. 킬링 디어의 레모네이드. 은근 먹방 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먹는 거 뭐 나와? 스파게티 먹는 거 나오고 아. 막 레모네이드 먹는 거 네. 나오고 생선 구워주는 것도 엄청 맛있어 보이게 구워주고. 난 근데 그 스파게티라는 그 얘기할 때 아빠랑 공통점인 줄 알았는데 모두 다 그랬다. 그래서 네. 되게 실망했다는 네네네. 그거 되게 공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몇 개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그쵸. 누구만 되게 특별한 줄 알았는데 흔한 거였다.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죠.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희생을 이렇게 강요를 되게 당연한 듯이 하는 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 같이 컨트롤 돼가지고 또는 저주라던가 저주라든가 진짜 운명이라든가. 근데 이 스티븐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집이 세다고 해야 되나 자기 그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고집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 부인이 막 비겁하죠.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 어떤 이 저주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하면서 뭐 병원 가면 나아질 거야. 아 집에 오니까 나아진 것 같네 막 이래가지고 막 안 나가. 우리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여름 휴가 얘기를 하고 앉았냐 막 이런 식으로 화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속 시원했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스티븐을 어떤 하나로 조금 더 과대 해석을 하자면 미국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은 미국의 어떤 시민 혹은 미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타 세계에다가 저지른 잘못 혹은 어떤 범죄 이거를 이제 마틴의 가족에다 저지른 범죄에다 비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로서 행해지는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간 이런
가족들이 아. 시민들 막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선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와 진짜. 미선님이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네. 왜냐면 이건 감독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고 그거는 네네네. 모두가 해석은 다 해석이니까. 다르게 하는 거니까 뭐 미선님은 미선님대로 해석이 있을 수도 엄청 있는 거고. 동의할지도 몰라. 맞아요. 흔한 해석은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재미있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그 딜레마 퀘스천 네. 해볼까요? 네. 네네. 이거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영화처럼 이렇게 네.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왜냐면 딜레마에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관한 얘기기도 하잖아요. 후반부는 특히 가족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지만 자기의 의도 없이 죽이려고 뺑뺑이를 도니까. 네, 그까지 오기까지의 딜레마가 유명한 딜레마 중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있는데 아마 알 거예요. 기차가 선로가 이렇게 있고 기차가 네. 달리고 있고 나는 선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기차가 이렇게 쭉 가면은 앞에 5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차가 글로 가면 그 5명이 죽어. 근데 선로를 내가 바꾸면 한 명이 죽는 한 명이 묶여 있는 대로 기차를 돌릴 수 있어요. 그때 선로를 바꾸겠느냐? 기차가 그대로 달리면 5명을 밀고 가는 거고 선로를 내가 바꾸면 한 명을 밀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인크레더블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기차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스포일러 하지 말라면. 인크레더블 2에 기차가 탈선하려 그러는데 그걸 잡죠.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인크레더블 파워 총력으로 할 수 있다고. 아무래도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 이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다.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어. 저는 근데 좀 단순한 사람이라서 얘기하자면 그냥 돌리겠습니다. 한 명을 죽이겠습니까? 그게 저의 주변 사람이 아니길 바라면서. 주변 사람이라면 어. 한 명을 죽인 거기 묶여 있는 한 명이 엄마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5명이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5명.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되는 건데 네 맞아요. 5명의 죽음과 한 사람의 죽음 네. 선택 죽음의 무게? 네.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 진짜 많이 봤었는데 한 번도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긴 한데 이 영화에서도 끝이 나오고 없어요. 지금 이 딜레마에서도 나오지만 항상 이 어떤 희생양에 관련돼서 선택을 네.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이제 단편인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 단편이 있어요. 네. 그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하고 다 부유하고 그런데 이 부유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한 아이가 고통 속에서 지하 방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받아야지만 이 마을이 잘 살고 이 마을이 뭐야. 행복해요. 진짜 그 책 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아니 이 감독 아니야? 이 감독 감독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스 사람 아니야? 이 마을이 이제 오멜라스인데 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이 행복에 대한 조건이 자기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네요. 14살, 15살이 되면은 네. 그 지하방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꼭 봐야 돼요. 자기들의 행복이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생겨난 우와. 행복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 무섭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 행복을 결국엔 포기하고 이 아이를 구출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 행복 수천 명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한테 희생을 강요해야 되나? 이거 엄청 그냥 우리 사는 세상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이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인데 작가가 누군데요? 어슐레 루긴이라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잘못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으로는 이름이 한국어 이제 공식 표기상으로는 어슐러 르귄이라고 되게 네. 유명한 SF 작가예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발음한 거는 우르슬라예요. 우르슬라 르긴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어스시의 마법사라고 알아요? 스시의 마법사? 이것도 이게 표기의 문제인데 한국 표기는 어스시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얼스시. 얼스시? 네. 얼스시의 마법사랑 또 게드 전기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있는데 그거의 네. 원작이 그 사람 작가 거예요. 아니 더덕 좀 잠 좀 자.
인생을 좀 살아. 왜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항상 보고 읽고 듣고 있냐고. 좀 쉬어. 세상에 제발. 너무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딜레마네요. 잠을 자야 되나? 잠을 자야 되나? 잠과 현생의 뭔가를 딜레마다. 봐야 되나? 이거에서 지조는 아마 잘 거고요. 전 네. 100%. 예, 100% 확실합니다. 지조는 잘 거고요. 이분은 보실 거고요. 네. 사실은. 저 근데 이 딜레마 저 매번 나는 보다 자야지. 밤 12시쯤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딜레마 아닌가요? 밤 12시쯤에 아, 그렇죠. 이제 자야 되나? 내일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보고 있는 걸 좀 더 보고 잘까? 그럼 이제 내일의 나가 어제의 나를 접해줘. 그렇죠. 왜 안 잤어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럼 또 내일에 내가 또 구원합니다. 또. 네. 알아서. 나는 내일의 나에게 맡겨야지. 막 잠깐 우리 지금 킬링 디어 얘기하고 있었던 거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딜레마가 이 영화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죠. 이 가족이 행복하고 이 가족이 웰빙 하려면은 이 아이 한 명을 죽여야 되는 혹은 엄마를 죽여야 되는 이게 진짜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이 남자는 결국엔 그거를 막고 눈을 막고 이 남자는 그거를 막고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 들리네.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다고요. 스티브는 눈을 막고 눈을 안대로 막고 이렇게 총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철로의 딜레마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책임 자기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자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한 선택이 내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가 얘는 벗어나기 위해서 얘는 하는 끝까지 행동인 거잖아요. 그 무게를 가지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그렇지. 회피하는 거죠. 그쵸. 네. 정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은 직면하지 눈을 않고. 뜨고 총을 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평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눈을 감고 함으로써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돌았고 쏴지는 대로 쏴진 거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인 거는 이 아이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 총이 그 곳에 날아간 잘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나머지 아니에요. 둘을 살릴 수 있었던 거다라고 네. 되게 또 자기 하겠지. 합리화하겠죠. 자기 합리화하겠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는 정말 부정적인 아버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아버지상. 스티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스티븐이었으면 내가 스티븐이었다면 본인이 두 분이 스티븐이었으면? 마틴 엄마랑 도망간다. 좋은데? 마틴 엄마랑 자고. 엄청나다. 장난 아닌데? 마틴 엄마랑 도망간다? 네. 나는 그냥 뒀을 것 같아요. 둔다고요? 아, 모두가 다 죽도록? 눈에 피 흘리면서 죽으라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하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응.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족의 붕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나는 그 설로 아까 얘기한 것도 네. 저는 그냥 있었을 것 같거든. 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 네. 그래서 5명이 죽는 거를 네. 선택하신다. 네. 근데 그것도 선택이라면 선택이지. 그렇죠. 네. 내버려 두는 것도 내버려 두는 선택이니까. 것도 선택이니까. 원래 그렇게 된 대로 냅두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할 수도 있어. 나의 의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부여 많이 해가지고 누굴 골라 죽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잔인한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런 선택을 하셔. 하지만 되게 무책임하구나. 자살할래. 난 자살인데. 아, 자살을 하거나 나만 죽거나 아니면 다 죽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3단계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다 내가 내 눈을 뜨고 다 죽이고 나도 죽고 할 것 같아. 되게 저런 목소리로 내 눈을 얘를 뜨고 다- 다 죽이고 나도 죽고.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우리 진짜 셋 다 다른 사람이군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행복을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나요? 아무래도 아들이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저는 딸을 죽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딸을 얄미워서 나중에 뺨도 때리잖아. 예. 아 잠깐만. 근데 음. 아들이 죽었을 때 갑자기 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죽으면 가족들 다시 살아나겠네요. 그 옵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안 죽는다였잖아. 네. 아 맞다. 본인 빼고 본인은 그래. 빼고. 그래서 난 더 거이로운 죽어야겠다. 거죠. 어떻게 맞아, 보면은 맞아. 사실 자기도 포함되어 있으면 자기도 죽이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스티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포함돼서 자기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개새끼. 저는 근데 그것도 감정 쩔어. 그쵸. 사실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술을 마시고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엄청난 미친 짓이죠. 만약에 병원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옛날 옛적에 이미 형사처벌 당했어야 되는
근데 뭐 있지 않을까요? 많을 것 같아. 네. 굉장히 어이없는 사고, 의료 사고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것뿐이야. 네. 진짜 많을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지하에 있는 애를 확인하러 가야죠. 그거 진짜 네. 소름 끼친다. 그 컨셉 장난 아니다. 엄청 한번 읽어보고 나도 싶네요. 제가 책을 함축적이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엄청 재밌진 않지만 그런 포인트는 확실히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많은 이야기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방금 뭐 딜레마 얘기도 했었고 그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기 좋은 영화인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서 본인 같았어요. 아, 네. 그럼 이번 한 주 킬링 디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각자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3점인데 미장센 너무 아름다워서 3.5점이고요. 오. 미장센의 점수를 특별히 네. 주셨네요. 한 줄 평은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실제로 영화 보면서 그렇게 말도 했어요. 아씨 환장하겠네. 이렇게 얘기도 음. 했었어요. 중반부에 특히 음악에 막 이렇게 휩쓸릴 때. 아 진짜 환장하겠네. 한 줄 평입니다. 와, 네. 저는 별점 3점이고요. 특별 점수 없습니다. 제가 에. 랍스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랍스타만큼 즐겼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이거 끝까지 엄청 고민했는데 대가를 꼭 치러야 되나요?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이 포스터에 적혀 있는 그게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네, 한 줄 평이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좋은데요. 네. 다덕님은요? 저는 일단 별점은 한 3.5점 일단 드리고요. 5점 만점에 저도 한 줄 평이 좀 어려운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가오는 방법이 다른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네요. 네. 저는 막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 좋은 영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되게 별로인 영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되게 좋은 영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영화 자체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영화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딜레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저희의 별점과 평가는 이랬고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다음 영화는 아까 전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인크레더블 2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후원 계좌도 늘 열려 있답니다. 오, 강요한다. 강요는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지. 방송을 들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댓글을 써야지. 뭐 이러고. 좋아요를 해야지. 이러고 사람들 막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구독을 죄송합니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치르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대가를 치르러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